안녕하세요. 전에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이산저산을 오가며 힘들게 일하는 가난한 벌목공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바쁜 삶을 살아왔죠. 정말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가난을 저에게 대물림했다며 늘 미안해하시는 분이셨죠. 제가 신혼 시절 세상을 떠나며 남긴 마지막 유언은 가난한 아빠로서 미안하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막막한 현실을 핑계로 자포자기하지 않는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은 사랑하는 남편이 열심히 일해오던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정리해고를 당하던 당시 저희 부부가 가진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퇴직금 거의 전부였다 싶어요. 물론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인종 직전에 많지도 않은 전 재산을 탈탈 털어 마지막 선물로 제게 마련해준 땅이 있기는 했지만 솔직히 재산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땅은 강원도 어느 깊은 산중턱이어서 도로와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오지 없는 곳이거든요. 당연히 땅값은 헐값이라는 말로 밖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바닥이었어요. 얻거나 개발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땅을 판다든가 하는 기대는 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그저 매년 세금만 많이 나오는 게 골칫거리였죠. 몇 년 이래 여러 어려움을 마주한 남편은 주저앉았지만 결국 저만큼 안고 끝까지 해냈습니다. 요즘에 글을 정리하려 해도 뭔가 잘못된 것도 없는데 자꾸 실수하게 되는 게 마음 아픕니다. 자기 잘못 아닌 걸 알지만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언제 글을 상처 주었나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돈 벌어오라고 압박한 적도 없잖아요. 근데 왜 죄송해하는 거야? 당연히 사과할 만한 일이 내 것이니까 남편인데 월급을 받아들이지는 못할지라도 집에서 놀고 먹는 신세에 취하는 것은 아니야. 그런 우리 부부는 세상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노력하여 극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해. 그러니 괜히 미안해하는 것보다 함께 노력하고 사랑하자. 돈이야 누가 벌면 좋을 텐데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가정에서 남편인 나가 케어할게. 택시기사 지레 알아본 것 같아. 내일부터 출근이라니 어째서 그런가. 퇴직금이 아직 남아있고 그걸로 당분간 버티며 다시 취직을 찾을 거야. 세상이 뭘로 변할지 모르잖아. 내 퇴직금은 한 푼도 건드리지 않을 거야. 생계는 내가 액션 전하면서 다 책임질 테니까. 그리고 당신이 취업에 성공할 그날까지 뒷바라지도 다 해줄게.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내기 받으면서 공부만 열심히 해주면 돼. 그래야 당신이란 놈들한테 보란듯이 더 좋은 회사에 제출 없다고 그러지. 마음 고마운 데에 솔직히 그래도 될까 모르겠네. 그동안 우리 엄마가 시댁생활비, 네 신호의 대학 등록금이니 하면서 당신한테 가져간 돈이 벌써 수천만 원인데 내가 무슨 염치로? 난 딱 하나만 있으면 돼. 당신한테 사랑하지. 당연히 사랑하지. 그거면 됐어. 일어나 을 학원 등 녹화로 가자. 요즘에는 취업 스펙을 쌓기 위한 학원도 많이 있다는데요. 그 다음 날에는 남편으로부터 응원을 받으며 택시 기사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고 열심히 일해가며 우리 가정의 생계를 유지해 나갔어요. 남편의 재취업을 위한 공부를 돕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왔고 또 비록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노력하여 벌어들이는 돈을 평생을 거쳐 우리 가정의 살림 솜씨를 발휘하면서 현실의 어려움에 맞서왔습니다. 제 노력과 정성을 믿었던 직장으로부터 정리해고를 당하는 일을 겪으며 좌절했지만 남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몇 년간 우리 부부는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저는 생계를 책임지게 된 택시 기사로서 부부를 바쳐나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 취업을 위한 수험생으로서 특히 나는 고3 학생일 때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주었어요. 그 결과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제 취업에 성공했어요. 과거에는 남편을 외칠 정도로 힘들게 일했던 중소기업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좋은 중견기업으로 취업했어요.
저는 그때서야 마음의 안도를 느끼긴 했지만 택시 기사로 일하는 것을 그만두지는 않았어요. 정리해고 사건을 겪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선택을 하는 주변 사람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어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렵지만 살아왔죠. 네, 그렇죠. 제 근처에서 너무 갑작스러울 정도로 많은 칭찬을 받았죠. 하지만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계속 모자라고 생각되는 힘든 며느리인 나를 무시해왔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어요. 또한, 당신은 아직도 택시를 타는 구단 지향자인가요? 네, 맞아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지금부터 여기서 조금씩 준비를 해야죠. 내미는 다양한 직업 중에서 왜 택시 운전사를 택했냐고요? 처음에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등 뒤에서 지지하거나 도와주셨어요. 어머니께서 왜 내게나 틀린 것을 깨우치라 하신다고 천하대천한 택시 기사를 겨 두 여자가 어디서 감히 주제를 모르고 운전을 염려하면 여자라면 여자답게 집안의 조신함에 앉아 밥상을 꼬박꼬박 차려야지 천안으로 가는 택시 운전사가 천안 출신이신가요? 여자 4명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 건가요? 요즘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건 어머니만의 편견인가 봐요. 택시 기사도 누군가에게는 자식을 가르치는 가족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러한 이유로 아버지와 어머니 살리고 제 추억까지 생기도록 노력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암탉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서 울리면 그 집에는 망조가 된다는 옛말이 있죠. 틀린 것 없어요. 재미있는 건 이런 신부가 시어머니 집에서 생계의 대부분을 이루는 경우입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손을 넓게 벌려 대해왔던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돈을 벌 생각도 능력도 없는 지 편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 부부를 좌지우지하며 돈에 대해 타령하곤 했죠. 때로는 용돈을 요구하고 때로는 생활비를 부담시키기도 했으며 더 나아가 늦둥이 시누이의 대학 등록금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 등까지 모두 우리 부부를 향해 들여다주곤 했어요. 시모가 그렇게 한계없이 가져간 돈이 늦둥이 시누이의 대학 등록금만 수천만 원에 이르렀죠. 이 돈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가야 할까요? 당연히 제 주머니에서 나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모가 우리 부부에게 완벽히 경제적으로 의존해왔단 것입니다. 늦둥이 신이와 우리 남편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모든 사랑을 독점하는 것은 늦둥이 신부들의 특징 중 하나였지만 열심히 일하는 남편에 대해선 보잘것없는 자식으로 취급했고 저에게는 여자주로 조용히 부엌을 꾸미게 만들고 어떻게 그나저나 마구 나오는 어린 소리는 최규비날이 되는 일이었지만 여자에게는 똑같은 취급이었습니다. 하지만 늦둥이 신부에게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했어요. 세상이 변했으니 여자일 뿐으로 살른 허드렛 니은일 필요 없다며 뉘우치는 내 어린이였습니다. 대학생이 되라고 하루 할 일이면 방황하는 남동생이 퇴학 직전 수준으로 어리 썩어가는 성적을 들고 있다가요. 바닷가에서 우쭈쭈 한 모성의 고난을 겪은 내 자식들아 정리해보면 시모는 자녀인데 늦둥이라는 신호 외에는 없다는 것처럼 굴었어요. 저와 남편은 자녀 때 관계를 정리해줄 방법 없으면서도 돈이나 제공하는 것에만 끌려나갈 정도가 될까요? 필요한 돈이나 조금씩 내놓는 자판기 취해버린 거라고 말이에요. 이러니 나와 남편 입장에선 시몬의 어머니에게서 점차 사랑이 사라지고 불만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의 자녀 차별과 우리 부부에 대한 돈 주는 태도가 최고점에 이른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신호는 실망스러운 대학 성적표 때문에 실질적인 취직이 거의 불가능하다. 백수 시절이었던 그때 어김없이 우리 부부를 불러앉혀놓고 시무도 말도 안 되는 돈 욕을 했었어요. 네 시누이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알아요. 눈에 띄게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모르겠어요? 대학교 학점이 바닥을 친 상태니 당연한 결과일 거예요. 요즘은 학점이 스펙이 되는 시대인데 그런 사람들과 경쟁할 수는 없어요. 너는 시댁에 대한 존중이라도 없어. 그러는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나를 존중해 준 적이 있나요? 아니죠. 자식 때부터 맨날 신호하고만 해왔잖아요.
차별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너무 소중하고 한심한 인간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순간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내 말씀대로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져간 돈이 수천만 원씩이나 되는데 그 돈을 바로 지구생활, 이신의 대학 등록금, 학비 등으로 다 대놓고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어머니의 체면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네요. 맞아요. 택시나 모모 자재로 몇천 원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것은 누가 들으면 아주 싫어할 텐데 시댁에 수십억을 줄 만큼의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 몇천 원 때문에 매번 제게 손을 벌리는 사람이 누군지 좀 답해 주라고 하니까요. 것을 따져봤자 내 입만 아프게 될 뿐이고 기왕에 이야기를 꺼낸 김에 할 말은 해야겠다. 네 시누이가 취업을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유학을 하고 와서 이런 것 같아. 그러니 너희들이 좀 더 노력해야겠다. 비행기표 값이나 학비를 외국에서 남들에게 굴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얘기야. 유학 비용 전부를 우리가 낼 테니 그렇게 해줘. 그동안 대학생으로서 가져간 사람들도 부족해서 그래. 또 어디서 눈을 세모나게 떼어 놓기를 우리 소중한 손님들이 내주고 있는데 가만히 구경만 하는 것은 아니란다.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이러니까요, 지금. 제가 아직까지 어떻게 그런 돈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아직도 택시를 계속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취업한 지 얼마 안 된 범치야 유학비까지 내기에 여유가 없어. 어머님께서도 저의 부모이신 분이면 양심 좀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여유가 없는데 가야 할 때 남겨놓는 유산 땅이 꽤나 크다는 것 정확히 알고 있어요. 먼저 급하게 그 땅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학비와 생활비를 너희들이 책임져야 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차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그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가족 가치란 것과 이 사람을 보게 되니 창피하고 죄송하고 그렇게 살아왔던데 그 놈의 말 같지 않은 돈 타령 좀 그만해. 그 땅이 무슨 땅이길래 장인어른이 와이프에게 가난을 물려준 게 평생의 한이어서 떠나는 길에 마지막 선물이나 주려고 그래서 가진 재산 다 털어서 마련한 귀한 땅이야. 근데 그런 땅을 와이프를 위해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라 신의 유학비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팔라니까. 우린 그렇게 못하지 않아. 넌 가만히 있어. 어디 정리해가고 나 당해서 다니는 모질이 가끔 들 자리가 아니니까. 엄마 아들이야. 동생이랑 똑같은 부모의 마음을 가진 자식이었어요. 근데 요 정리해고 나 당하는 모질이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어. 네가 오죽 탑이 안 나오면 인간이면 내가 이렇게까지 할까? 늦둥이 딸이지만 우리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고 무능한 오 대신 사랑하는 딸내미라도 펀듯하게 잘 키워야 해. 누는 나 대결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들은 못 들어가서 안달난 직장 다니는데 그게 무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거꿀렁 중견기업 그나마 언제 또 쫓겨날 줄 알고 네 동생은 못해도 대기업 최소 억대의 용봉이 될 거야. 이놈아. 될 딱 했어. 엄마 같은 사람이랑 우리가 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더는 상종할 가치도 없다. 이 놈의 집구석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어.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똑똑히 알아둬요. 그동안 엄마랑 동생을 먹여 살린 사람, 와이프랑 다야. 그리고 솔직히 좀 고맙네. 내 핏줄의 갑이고 그놈의 돈줄치. 그거 엄마 손으로 직접 끊어진 셈이니까. 곧장 시댁을 떠난 저와 남편은 다시는 심화 마주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그렇게 해줘. 그러고 나서도 저와 남편은 한동안 소가리를 하면서 힘겹게 지냈어요. 저희 부부에게 심어진 애폐학주로부터 받은 모욕과 마음의 상처를 다스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었거든요. 여전히 힘겨워하던 어느 날 남편이 쉬어도 돼 라며 등산을 하자고 제안해서 함께 길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도착한 곳은 강원도의 깊은 산 중턱이었어요. 제 친정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땅이자 심어가 팔아서 학비로 쓰라고 강요했던 그 땅이었죠.
그 땅은 진정으로 값진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 땅을 팔지 않은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그 땅에는 두 통의 금이 열매처럼 자라는 곳이었기 때문이어서 절대 팔 수 없다는 친정 아버지의 유언을 엄수했었어요. 부부는 친정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도 그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버티고 있었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그 땅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금덩이가 줄줄 자라나는 금싸라기 땅이라는 유언을 남겼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간만에 바람 삼리기 기분은 좋다며 꽃노래 흐름을 등산을 하던 남편이 문득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기겁한다. 군요. 요 여보. 왜 뱀 남았어? 뱀 아니 뱀이 아니라 금이야. 무슨 소리야. 여기가 광산도 아닌데. 그 미란이 진짜 금은 아닌데 암튼 여기 좀 봐봐. 아니다. 주변이 싹 다 금 천지네. 저는 그제서야 남편이 가리키는 주변을 유심히 훑어보았고 또 그제서야요. 지천에 깔린 무언가가 발간되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목청이 터져라 신바따를 외치고야 말았어요. 그치, 이거 산삼 맞지? 나무 떼거리로 깔려있길래 혹시나 했는데 산삼이 확실하지. 내가 누군지? 평생 산에서 일한 벌 목공 달림이었지. 어릴 적에 아빠가 캐다 준 거 몇 번 봤어. 이거 전부가 산삼 확실하고 감정을 정확히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 정도면 100년도 거뜬히 넘어. 100년 3이라고 심지어 자연산이 맞아요. 발에 치일 곳 밟힐 정도로 지천에 깔린 것은 100년사를 거뜬히 넘고도 남아 보이는 자연산 산삼들. 더 놀라운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알아? 사방에 퍼져 있는 저거 있어. 그거 다 타버섯이야. 자연에서 나온 버섯이야. 그랬던 거 맞아. 친정 아버지께서 임종 직전에 전 재산을 다 탈탈 털어 땅을 사놓은 게 있었어. 그 깊은 산중턱 땅을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금덩이가 줄줄 자라나는 금싸라기 땅이었거든. 그런데 모두가 평생을 벌목으로 저서를 이사하며 살아왔어. 그건 친정 아버지의 회원이었던 거야. 친정 아버지의 힘든 삶의 교훈이 중요한 가치를 부르는 게 있어. 그 자연에서 나온 버섯과 300년 동안 집단으로 자생하는 자생지를 알아보게 해준 거야. 그리고 비로소 나는 내 남편과 함께 친정 아버지의 깊은 뜻과 끝없는 사랑을 완전히 이해했다. 임종을 앞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부부는 친정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어렵고 가파른 산을 직접 오르며 결국 금싸라기 땅을 찾아냈어요. 그날 등산을 끝낸 후 우리 부부는 친정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가 인사를 드렸어요. 당신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당신은 정말 훌륭한 아버지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서로 약속했어요. 앞으로도 예전처럼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자연산 송이버섯과 백년산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당장의 호의식을 갖지 않고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어요. 그 투자는 바로 경영난에 처해 있던 내가 장기간 근무한 택시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부부를 도와준 친구들께 백년산삼 한 뿌리씨를 선물로 감사를 표현했고 그 이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천국에 계신 친정 아버지가 도와주신 덕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제가 취업한 회사에서 인정받아 승진했고 내가 인수한 택시 회사도 매우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서 경영난을 겪었던 적이 전혀 상상되지 않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번창하던 내 택시 회사는 차량을 추가 운행하기로 하고 늘어난 택시 숫자만큼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새 택시 기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내가 건지러쇼. 그런데 무심코 면접장에 들어선 나는 한 지원자의 얼굴을 마주하여 웃으려 했지만 눈을 의심했어요. 차림은 남녀 완벽한 세 개의 얼굴은 당황한 기색으로 역력한 시모였거든요. 얘기는 트러스를 알고 있었단다. 사돈이 남긴 유서는 금싸라기 땅이었다. 그렇게 해도 맞고요. 부르는 게 값어치인 자연산 송이버섯이랑 자연 300년 된 삶에 자생하는 그러니까 혹시 또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나가주세요.
아니면 대안으로 죽이며 그냥 면접을 보러 온 거야. 택시 운전을 해볼까 싶어서. 왜냐하면 저희 회사주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만한 악연은 아니지 않겠어요. 약간 다투다가 악연까지는요. 이 회사의 사장이 되었더라는 사실을 모르기도 했고, 그렇게요. 어쨌든 면접이니까, 면접 때문에 왔으니까, 그냥 면접을 먼저 보시죠. 아, 면접 중에는 존댓말을 사용해야죠. 어디서 보시죠? 김미옥 씨, 우선 지원 동기부터 듣고 싶은데요. 설마 면접 보러 오시면서 지원 동기도 준비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 내 말에 잠시 망설이던 시모는 존댓말이 자존심을 상하게 한 듯한 표정을 내비치며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시는 모조리 독차지한 주제인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취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형편없는 성적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그의 취업은커녕 만년백수 신세가 된 늦둥이였습니다. 신우이 때문이었죠. 그 후로는 제가 짐작한 사연 그대로였어요. 신우이는 결국 취업에 실패한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 포기를 해버렸죠. 그 와중에도 탱자탱자 노는 시모의 등골을 쪽쪽 빨아먹고 있었고 결국 시모라도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된 그 나이 먹도록 배운 것이 하나도 없이 그저 운전면허만 달랑 있는 상황이었죠. 하기수 없이 택시기사로 취업하기 위해 자존심까지 굽어가며면 면접장에 왔다. 뭐 이런 뻔한 이야기 말이지만 저는 구구절절 모든 이야기를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들어주시고 심오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다음 주엔 우리가 어떤 회사인가요? 택시 회사인가요? 그래, 택시 회사입니다. 택시 운전은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여기 계시던 분이 택시 회사에 지원했어요. 맞죠? 여자 주제의 운전대를 잡는 것은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택시 회사에 지원한 것과 사실이 다른 점이 있나요? 그렇군요. 이제 제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가는 길에 면접비 5만 원을 가져가세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며느리 아닌 사장입니다. 당신처럼 택시 기사를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김미옥 씨를 탈락시키는데 더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자 다급해진 시모는 대뜸 나를 붙들고 울며불며를 시작했어요. 친구인 청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다녀봤다. 너마저 외면하며 먹고 살 게 하나도 없는 나랑 늦둥이를 딸은 어쩌라고. 입을 틀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겠지요. 날 먼저 외면한 사람은 그쪽이에요. 못난 자식 취급하더니 며느리 랍시고 때마다 돈이나 패턴은 자판기 쭉 연회하던 당신 없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 살 길을 만들어 놓고 그 타바 그래도 해야지. 다 지난 일로 이제 와서 일하는 것도 체면상으로 M이 된 체면을 내리고 그러니까 스스로 웃음꼬라지를 만들지 말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니까요. 용서는 생각도 없는 사람 앞에서 왜 굳이 이런 말을 해야 하는지요. 식당의 인형살인 사건이 이미 여기저기 알려져 있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고 더구나 한 명이 머리가 없어졌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따라서 한번 용서해주면 지난 일들을 다 잊고 쓰던데요. 취직 환기시켜주면 회사 택시를 첨부해줄게요. 내 손으로 세 차례 정성껏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애원하고 부탁하면서 그쪽으로 사랑을 쏟아주면서 감싸주면서 늦둥이 딸을 연달아 친다면 어디서든 청소를 하든 무엇을 하든 엄마께서 안 닦아주셔도 될 거려. 늦둥이 딸내미가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니까요. 그 희망에 살려달라고 빌든 도와달라고 울면 되는 건데 말이죠. 아내 밖에 쓰는 것을 계속해도 소용없어요. 고년이 나서도 변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 자식을 처음부터 제대로 교육시켜야 해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쪽이 자식을 망가뜨리는 결과는 알아봤어요. 대학생인 척하고 맨날 술 마시러 다니는 딸을 보면서도 계속 오냐고 키운 잘못을 바로잡아줘야 해요. 이러면 이렇게까지 될 줄 아는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글쎄요, 난 너무 뻔하게 알고 있던데요.
좋아. 그러면 선택하세요. 그 딸이 우리에게 가져갔던 수천만 원을 다 날려놓고 쫓아내던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직접 일해가면서 살게 하던가요? 제 입에서 신호위 등록금으로 가져간 수천 가지 이야기가 나온 순간 해사색이 된 시몬은 주랭랑을 쳤어요. 행여 그 돈을 진짜로 토해내라고 할까봐 엄청 심리적인 겁이 들었던 모양이 정말 어쩌. 저는 꼴사납게 주랭랑 치는 시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제서야 비로소 알터니가 빠진 듯이 개운함을 느꼈어요. 자와 남편이 개차반 심리로부터 겪었던 수모를 한꺼번에 통쾌하게 되돌려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택시 회사가 매우 번창한 덕분에 최근 또 다른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게다가 친정 아버지의 소중한 땅에서 자라는 자연산 송이버섯이 매년 효자가 되어준 덕분에 이제는 꼭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면서요. 환경이 변했을지라도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자로 성공을 거둔 만큼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그 시기를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예전과 같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존경받는 상사가 되었고 본인은 여전히 직접 택시를 운전하며 알뜰하게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모는 더는 우리 부부 곁에서 조차 얼굴을 보이지 않으며 노구를 이끌며 오 인형 눈을 붙이는 등의 일을 하면서 신사가 된다는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자식을 이렇게 차별하고 제대로 길러주지 않아 더없이 후회스럽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고작 하루 만에 짜내어 지워지기 일쑤이며 이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의 행동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족이라고 그 틀에서 오랫동안 마음 아픔을 고통받아왔습니다. 저희 남편과 함께 했는데 이제 미련을 갖지 않고 우리가 할 일에 집중하려 합니다. 잘하면서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 댓글에는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